기본이 없다며 탈락시킨 청년, 대기업 회장이 폭설 속 무릎 꿇은 사연. 강은호는 낡은 정장 바지에 찢어진 무릎을 내려다 보았다. 진흙과 눈이 뒤섞인 얼룩은 그가 오늘 아침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새벽 5시 은호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3년 동안 준비해온 태상그룹 최종 면접일이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핏더미에 앉은 지 5년.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로, 여동생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왔다. 은호에게 이 면접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은호야, 이거 챙겨가거라. 어머니는 손때 묻은 만년필을 내밀었다. 아버지가 대학 합격 선물로 사주셨던 그 펜이었다. 엄마, 이건 내 아버지가 그랬어. 좋은 일 할 때는 꼭 이 펜으로 서명하라고. 아버지 대신 이 펜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은호는 펜을 양복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니 지난 5년의 고난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면접 장소인 태상그룹 본사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 여유 있게 출발하려던 찰나 창밖의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어제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무릎까지 쌓였고 뉴스에서는 10년 만에 폭설이라며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다. 괜찮아. 일찍 나가면 돼. 은호는 정장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폭설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버스는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때였다. 으악, 살려주세요. 가파른 언덕길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리어카가 빙판길을 미끄러지며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리어카를 붙잡으려던 할머니는 함께 끌려가며 넘어질 위기였다. 은호의 머릿속에 시계가 떠올랐다. 지금 7시 20분. 면접은 9시. 여기서 지체하면.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은호는 전속력으로 달려가 리어카를 붙잡았다. 무게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발이 미끄러지며 무릎이 땅에 쓸렸고 정장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은호는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세웠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고 총각. 고맙네,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어요. 은호가 몸을 일으키자 찢어진 바지와 진흙 범벅이 된 정장이 보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7시 47분. 예비 양복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다. 어떡하지? 이 모습으로 면접을?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은호는 할머니를 안전한 곳까지 모시고 있는 힘을 다해 태상그룹으로 달렸다. 태상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한 은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절망했다. 찢어진 바지, 진흙 얼룩, 땀으로 범벅이 된 셔츠. 마치 불황자처럼 보였다. 화장실에서 최대한 몸을 닦아냈지만 찢어진 바지는 어쩔 수 없었다. 8시 55분. 은호는 주머니 속 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내 꽉 움켜쥐었다.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면접관 5명의 시선이 일제히 은호에게 쏠렸다. 가운데 앉은 인사 담당 이사 김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원자 강은호 씨? 네,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은호가 자리에 앉아 김 이사는 이력서를 펼치지도 않은 채 차갑게 물었다. 강은호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 중요한 날에 이런 몰골로 나타나셨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호는 아침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폭설 리어카 할머니를 구한 일. 하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다. 김 이사가 비웃듯 말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하지만 강은호 씨, 사회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감동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옆에 앉은 인사팀장이 거들었다. 우리는 매년 수천 명의 지원자를 봅니다. 태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전날 회사 앞에서 노숙하는 지원자도 있어요. 오늘 같은 폭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죠? 그건. 그리고 설령 할머니를 도왔다 치더라도 회사에 전화 한 통하고 양복을 구하려는 노력은 했어야죠. 그게 프로페셔널리즘 아닙니까? 은호는 반박하려 했지만 김 이사가 손을 들어 막았다. 강은호 씨, 당신의 스펙은 확실히 훌륭합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TOEIC 990점, 각종 공모전 수상. 하지만 태상그룹은 실력 이전에 기본을 중시합니다. 외모는 그 사람의 자기관리 능력이고 프로페셔널리즘의 척도입니다. 맨 끝에 앉은 한 노인이 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태상그룹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인 박진철. 은퇴 후에도 가끔 면접에 참관한다는 전설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은호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면접관님들, 제가 오늘 아침 할머니를 외면했다면 10분은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양복을 구할 시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시고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은호야,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사람 구실은 해라. 그게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유일한 유산이다.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면접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 아침 제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면접관님들께서 그것을 실격 사유로 보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김 이사가 차갑게 서류를 덮었다. 강은호 씨,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효자를 뽑는 게 아니라 직원을 뽑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책임감 있는 인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 결과는 일주일 후 통보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면접은 정확히 10분 만에 끝났다. 은호는 억울함과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섰다. 그때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은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다. 아버지의 만년필이 주머니에서 빠져 면접실 바닥에 굴러가고 있었다. 박진철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면접관들이 다음 지원자 서류를 펼치는 동안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 청년, 뭔가 다르다.
그때 바닥에 굴러다니는 만년필이 눈에 들어왔다. 박 회장은 몸을 굽혀 그것을 주워들었다. 낡고 오래된 만년필. 금박이 벗겨지고 몸통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런데 펜촉 근처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박진철 반드시 성공하자. 1985.3 1. 박 회장의 손이 떨렸다. 이 글씨는 40년 전 자신이 직접 새긴 것이었다. 1985년 서울 중구 쪽 방촌. 23세 박진철은 고향 전라도에서 상경한 지 2년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허름한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어느 겨울날 그는 폐렴으로 쓰러졌다. 병원비가 없어 쪽방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를 구한 것은 근처 국밥집 주인 김순자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진철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모두 냈다. 총각, 아프면 말을 해야지.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몸을 혹사하나. 할머니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됐네.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게. 나중에 성공하거든 이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주게. 그게 나한테 갚는 길일세. 회복한 진철은 할머니 가게에서 설거지 일을 도우며 대학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합격 발표 날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만년필을 선물했다. 이게 뭔데 이렇게 귀한 걸 주세요? 내 남편이 교사셨을 때 선물 받으셨던 펜일세. 이걸로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지. 총각이 가져야 할 물건이네. 진철은 그 펜에 박진철 반드시 성공하자라고 새기고 늘 품에 지니고 다녔다. 그리고 정말로 성공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 30년 만에 태상그룹을 일궜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가혹했다. 무한 경쟁 속에서 그는 점점 냉혹해졌고 김순자 할머니와의 약속은 잊혀져 갔다. 언젠가부터 그 만년필도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10년 전 박 회장은 그 만년필을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다. 하지만 아들은 낡은 물건이라며 거부했고 실망한 박 회장은 그것을 어디론가 기증해버렸다. 그런데 이 펜이 왜 여기에? 박 회장은 즉시 비서를 불렀다. 강은호라는 지원자, 모든 정보를 내 책상에 올려놓게. 1시간 후 박 회장은 은호의 이력서를 넘기며 경악했다. 부친 강민수 잡고 모친 강은숙 식당 종업원. 강민수.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박 회장은 서둘러 30년 전 자료를 뒤졌다. 1995년 태상그룹이 막 성장하던 시기 협력업체 대표였던 강민수. 부도가 난 하청업체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파산한 인물. 그때 내가 그를 구할 수 있었는데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당시 회사를 지키기 위해 협력업체를 모두 정리했고 강민수도 그중 하나였다. 나중에 그가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내 앞에 섰다. 박 회장은 CCTV 영상을 요청했다. 화면에는 은호가 면접실을 나서며 만년필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저 펜이 정말 그 펜이라면.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차를 준비해. 지금 당장. 은호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언덕을 지나게 되었다. 폭설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다 끝났어. 3년을 준비했는데 찢어진 바지 때문에. 그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아침에 구했던 김순자 할머니가 또다시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할머니, 아이고 총각, 면접은 잘 봤나? 은호는 웃으며 거짓말했다. 네, 잘 봤습니다. 다행이네, 다행이야. 나 때문에 망친 건 아니어서. 아닙니다. 할머니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은호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다시 밀기 시작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할머니가 볼까봐 고개를 숙였다. 그때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노인은 다름 아닌 박진철 회장이었다. 저 청년. 은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내밀었다. 이것이? 자네 것이 맞나? 아, 그게 제 아버지 펜입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자네 아버지가 강민수 씨? 네? 어떻게? 그때 할머니가 박 회장을 보고 놀라 소리쳤다. 진철이? 박진철이 맞니? 박 회장은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40년 만의 재회였다. 박 회장은 오열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성공하면 베풀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는 오히려 더 냉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펜도 잃어버렸고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박 회장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네, 괜찮아. 내가 성공한 것만으로도 이 할머니는 기쁘단다. 박 회장은 은호를 돌아보았다. 강은호 씨. 네.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외면한 것은 자네 한 사람뿐이 아니었네. 나는 자네의 찢어진 바지에서 40년 전 나를 살렸던 할머니의 은혜를 보지 못했고, 나아가 자네 아버지에게 내가 갚지 못했던 인간적인 의리마저 외면했네. 자네 아버님은 억울하게 희생당하셨지. 나는 그때 침묵했고 지금 그 죗값을 치러야 하네. 은호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몸이 떨렸다. 자네의 그 찢어진 정장은 면접관들이 말하는 기본이 아니라 태상그룹이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진정한 인재의 조건이었어. 자기 희생과 책임감. 자네는 그것을 몸소 증명했네. 박 회장은 은호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그리고는 본인의 명함을 손에 쥐어주며 이야기를 더했다. 강은호 씨, 자네는 최종 불합격이 아니네. 나는 태상그룹 창업주로서 인사팀의 결정을 철회하고 자네를 회장실 직속 특별보좌관으로 채용하겠네. 내일 아침 9시 내 밑에서 일을 배울 준비를 하고 나오게나. 그리고 자네 아버지에 대한 일. 너무 늦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네. 은호는 명함을 받아들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회장님, 울지 말게. 내가 자네에게 그리고 자네 아버지에게 빚진 거라네. 이 할머니께도. 박 회장은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할머니, 다시는 폐지 줍지 마십시오. 제가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은혜를 갚게 해주십시오. 눈보라 속에서 세 사람은 눈물로 얼싸안았다. 40년의 세월, 억울함과 고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인간의 선함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태상그룹 20층 회장실 바로 옆에 특별보좌관 사무실.
강은호는 이제 낡은 정장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1년 전 폭설 속에서 사람을 구하던 청년의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미래 가치 혁신팀을 이끌며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총괄했다. 그가 만든 착한 청년 장학금은 단순한 성적 우수 장학금이 아니었다. 면접 기준은 오직 타인을 돕기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했는가였다. 첫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은호는 면접관이 되어 과거의 자신을 응원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김 이사는 결국 회사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표를 냈고 그 빈자리는 스펙보다 인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김순자 할머니는 박 회장이 마련해 준 집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박 회장은 달에 한두 번 직접 찾아가 국밥집에서 일하며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할머니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40년 전의 은혜를 갚았다. 은호의 어머니와 여동생 역시 안정된 삶을 되찾았고 어머니는 이제 설거지 대신 은호에게 좋은 짝을 찾아 손주를 안겨달라는 너스레를 떨곤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은호는 박 회장과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아버지, 저 약속 지켰어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있어요. 은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박 회장도 무덤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형님, 늦게나마 이렇게 형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의리를 형님의 아들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태상그룹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과거의 억울함은 비로소 해소되고 용서와 화해가 그 자리를 채웠다. 세상은 여전히 각박하지만 강은호는 확신했다. 선한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이 온다. 때로는 40년이 걸리더라도 그 빛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과거의 빚을 갚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선순환의 기회로 돌아온다는 것을. 강은호는 오늘도 아버지의 만년필로 중요한 서류에 서명한다. 낡은 펜은 힘주어 눌러 쓴 서명 아래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다. 착한 일은 반드시 보답받는다. 포기하지 마라.